유부녀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경준 씨 얘기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어제입니다. 강경준 씨가 이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는데 이 강경준 씨가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청구 인락 이렇게 해서 소송을 종결했다고 하는데 청구 인락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청구 인락을 했습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승소도 패소도 아니고 네. 청구 인락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자면은 이제 강경준 씨가 유부녀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간남 소송이라고 부르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강경준 씨가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서 5천만 원의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강경준 씨 측에서 청구 인락으로 해당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청구 인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를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는 뭐가 다른가를 볼 수 있을 때 만약 끝까지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판결문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불법 행위 정황이 있었고 뭐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서 재판 판결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강경준 씨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관계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청구 인락,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바로 지급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대로 소송을 종결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그러면 일단 뭐 저기 화면도 나가고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이 강경준 씨가 이 사실상 불륜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고 좀 반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 건 아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 쟁점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라는 게 강경준 씨 측의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가족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를 원하지 않아서 재판 청구와 관련한 금액을 받아들이고 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경준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건 자신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해명할 부분도 많지만 그런 것 모두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내하기로 했다면서 이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정성 기자님, 이 강경준 씨의 아내가 사실 배우죠. 장신영 씨입니다. 장신영 씨여서 둘 다 뭐 공인이고 연예인이라서 대중이 많이 아는 인물인데 뭐 소송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민사소송이었죠. 이 상간남 소송.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이제 상대방 이 여성의 남편이 그 상대방 여성에게 이제 이혼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해라 하면서 이 조정 절차를 밟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대 남성이 나는 합의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지난 1월에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고 나서 이 남성이 소송을 처음 이제 서울중앙지법 제기했던 거는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그게 1월에 언론에 알려졌고 4월에 이런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이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지난 7월 2일에 이거를 그러면 어차피 이 남성이 본인의 부인에게 이혼 소송도 제기를 했으니까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겠다 해서 이번 판결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게 청구 인락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다 보면 이 강경준 씨와 그 아내분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그 상대 남성분과 여성분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몰라야 하고요. 그렇다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내가 연예인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큰데 아내가 배우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족 예능에 나왔고 첫째 아이는 심지어 또 배우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경준 씨 어머니가 이 첫째 아이를 정말 내 친손주처럼, 친손주죠. 친손주죠. 그렇게 아주 또 살뜰히 살피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 재혼 가정의 귀감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노출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강경준 씨가 본인에 대한 반성도 컸을 거고 이런 어떤 이제 심적인 부담감도 컸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법적 어떤 절차도 생각했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을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섞인 상태로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부분,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진행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하튼 그 상대방 남성이 심적으로 겪은 상처 그거를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 가족뿐 아니라 또 이제 대중들이 느낄 불편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청구 일락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어쨌든 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심이 가도 내가 묻고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또 하나는요, 이 아내 장신영 씨가 이런 일을 겪은 여성분이라면 사실 이혼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속 같이 혼인관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는 장신영 씨가 이 남편이 현재 남편이 두 아이의 아빠가 저지른 잘못과 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지켜갈 가치를 저는 비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잘못이 우리 가정이 깨지고 가족이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신영 씨가 숙고해서 저는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돼서 얘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정사이고 그 가족들의 결정, 부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숨은 얘기까지 저희가 다 알진 못하니까요. 자, 그리고 장 기자, 강경주 씨가 자녀와 함께 출연했던 가족 예능 홍 기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다시 보기가 뭐 삭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강경준 씨는 이 장신영 씨를 향한 이 사랑꾼 이미지, 또 재혼 가정의 아이에게 다정한 이 좋은 아빠의 면모를 보이면서 굉장히 따스함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부의 첫째 아들이 이 장신영 씨가 재혼 전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과 강경준 씨의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강경준 씨 부자가 출연한 에피소드가 특히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강경준 씨 부자가 출연한 에피소드는 다시 보기 목록에서는 사라졌고요. 또 동영상 댓글 기능도 현재는 막힌 상태입니다. 자, 많은 누리꾼들은 여러 커뮤니티나 또 기사 댓글에 강경준 씨 이럴 거면은 왜 가족들과 방송을 했습니까? 또 큰아들은 배우가 꿈이던데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에요? 또 고생했을 장신영 씨를 응원한다라면서 이번 강경준 씨 관련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 여성분들은 많은 생각이 들고 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겠고요.